여러분 안녕하세요. 118가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일, 소망하는 일 모든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업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퀄리티 창업 방법 찾기 20번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휴양 치유농장 창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까지 얘기했고 오늘 네 번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체류형 치유농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됐던 그 흑자생력 농업에 대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농사 기술 우리가 이제 4그룹과 5그룹에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우리가 이제 농장 조성 방법서부터 작물 재배, 이제 작물 자생력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치유농장 창업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를 무턱대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조금만 보시고 들어보시고 이제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에 교육을 하고 컨설팅하면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같은 장소에 같은 돈에 있는데 뭐랄까 어떤 데는 보면 이제 경관이 좋다 그것만 이제 빠지셔가지고 정말 장소로서는 좀 아쉬운 때도 많거든요. 시설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몇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자, 좋은 장소입니다. 질병 치료에 우리는 이제 질병 치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치유농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옆에 뭐 도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큰 축사라도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미리 좀 내다보시고 주변에 그런 것도 보시면서 장소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치유시설이 가능한지 우리가 어쨌든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숙박시설 해야 되니까요. 휴양치유농장의 목적은 그거니까요. 그 다음에 치유 환경이 유지되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햇빛 뭐랄까요 경관을 많이들 보시거든요. 경관만 보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냐 햇빛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경관이 너무 좋다고 뭐 농장 가니까 뭐 자랑을 하시는데 두 분이서 뭐 여기 보십시오 뭐 경관이 어떠서 아는 게 아니라 경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10시에 비치고 오후 3시 4시면 햇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만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햇빛을 놓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그러면요.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토양에 이제 물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실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농사 짓는데 그런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장소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부터 햇빛 비치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제가 이제 봤던 데는 그렇습니다. 자, 질병치료 장애, 뭐 유해적 환경, 그랬으면 가축 사육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옆에 뭐 공장이라든가 그런 뭐 펜션이라든가 펜션이 있다 그러면 소리가 계속 나겠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 같은 휴양치 농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장소를 잡았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위치입니다. 농장을 이제 장소를 잡았더라도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 아니면 이제 숙박 장소 시설을 한다 아니면 가축사육장 짓는다 아니면 이제 뭐 하우스를 한다 아니면 이제 농사 지역을 이제 나무 심을 곳과 채소 지을 걸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주차장이라 이런 것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좋은 위치를 잡아야 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 가보면요. 주택이 하나 딱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이 마당에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관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도 경관을 가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전문가라든가 무조건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설의 그런 그 시설에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농장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걸 아시는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아까도 있습니다. 미생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이 제1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농장 안에서 이제 농지 활용도 봐가면서 이제 주택이 미세물 균형이 초자연 균형이 잘 이런 장소가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 다음에 숙박 장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운다면 가축 장소가 되겠죠. 근데 가축 장소가 뭐야 소음이 있다면 안 되겠죠. 뭐 꼭 닭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는 좀 거리가 있으면서 그런 걸 미생물 균형이 있는 곳에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밭 만들 때라든가 이제 그런 나무 심을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소음 공해 아까도 했죠. 그런 유해 발생 없는 위치에 적은 위치에 가야 된다. 특히나 이제 숙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장 안에서 어쨌든 농장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 내왕이 하거든요. 그러면 숙박 장소는 뭐냐? 그거를 사람이 내왕 뭐 농장주를 만나러 오신다든가 뭐 견학을 오신다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치유객이 먼저 맞닥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생물 환경 보면서 그런 장소를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태풍, 돌풍 같은 것들 태풍이나 돌풍 같은 거 없더라도요. 우리가 보통 계곡이라든가 했을 때 바람이 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요. 태풍 피해가 없답니다. 분명히 태풍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 바람이 조금 탔을 때 골짜기다 능선이다 보니까 사람 키에서는 바람이 큰 뭐랄까요 조금 있다 하우스가 조금 흔들릴 정도의 그런 바람이고 그런 피해가 없을 정도거든요. 작물이라든가 그런 키가 낮으니까. 그런데 2m 높이에서 지붕 높이에서는 바람이 가속도가 붙여서 완전히 돌풍 같은 사람 키마다 이제 1m 높이마다 할 때 굉장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장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바람이 태풍 피해는 없지만은 계곡 따라서 그런 산세를 따라서 바람이 불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알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에서 마을 분한테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안개, 숲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개와 숲한 거는요. 보면 이제 옆에 이제 계곡을 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댐이라든가 그런 저수지 그러면서 이제 습하게 계속 유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오전에 한 9시, 10시까지 제가 이제 어느 그 과수원에 갔는데요. 그분은 유기농 하시려고 이제 하신다고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귀농가시가 땅을 사셨어요. 과수원을 샀죠. 그런데 안개가 보통 9시, 10시까지 가는 겁니다. 뭐 10시까지 아니지만 9시까지 그렇게 안개가 늘 있어요. 그랬을 때 뭐냐 유기농 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나중에 뭐 후회한들 뭐 그래서 농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환경이 적은 위치면 좋고요. 장소겠죠. 우리가 이제 장소도 했지만 이제 시설 아까도 했습니다. 뭐 주택이라든가 그런 가축 사육장 아니면 이제 우리가 숙박 시설 같은 것 때 이제 미생물 균형이 계속 좋은 그 1번과 2번, 3번 그런 식으로 나눠서요. 그래서 1번이 주택이겠죠. 2번은 이제 치유 숙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서 치유 숙박이라도 미생물 균형이 잡은데 무조건 그렇게 아니라 아까 도로변이나 사람이 왕래 적으면서도 또 가축 사육장도 미생물 균형이 잡혀야겠죠. 왜냐하면 항생을 안 쓴다 그러면요. 그랬을 때 뭐야 사람의 접촉해서는 이제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또 꼭 뭐 닭장을 해라면 소리가 나니까요. 그러면 이제 치유시설하고 거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지 활용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데가 그러니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자 말자 주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죠. 주차장 없으니까 뭐냐 그 경관 좋은데 마당에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농장 운영입니다. 어떤 장소는 가보니까 어떤 농가에 그런 그 와서 봐달라 그래서 뭐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사모 되신 분이 우리 남편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의 1억짜리 본돈 연봉을 받는 그런 임원에서 그냥 뭐랄까 퇴직이 안 됐는데 그냥 퇴직을 하셨어요. 중간에요. 일찍 이런 농장을 운영해서 정년이 더 퇴직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가 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모가 이제 저한테 좀 넋두리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요. 갔을 때 보니까 가축 사육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 안에서 최악의 뭐냐 구석진 되니까 가축 사육장 하면 좋거든요. 농지 활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가축 사육장 또한 뭐냐 햇빛이 최악의 장소였거든요. 햇빛이 뭐냐 한 3시 정도 되면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육장이 뭐냐 치명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주택이 너무 가까웠고요. 그래서 옮기시라. 그래서 그 봐달라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잡아줬죠. 그 잡았는데 그래서 이런 방향 이렇게 지는데 또 제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근처에 교육이 있어 갔다가 또 봐달라 그래서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방향이 잘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 거기가 능선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한 2m 높이에서는 바람이 부는 게 사람 키에서 바람보다는 2m가 더 높았을 때 바람 속도가 엄청나게 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들러버린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우스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 위험을 내겠더니 또 이제 뜯어가지고 또 고쳤습니다. 근데 또 1년인가 지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뭐랄까요 사육장을 지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가축의 중심이 아니라 가축사육은 가축이 계속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가축 관리할 때문에 뭐 먹이 준다든가 아니면 계란 끊을 때 하루에 한 2번밖에 안 가는데 닭은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의 중심의 눈높이의 생활의 한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 편리한 쪽으로 통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위치라든가 뭐 횃대라 그러죠. 집 짓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반대적으로 이제 생활에 굉장히 가축은 불편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방향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시설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라든가 비용의 효율적인 활용할 수 있는 농장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자, 피해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임의로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해 환경이 발생하였던 장소, 소음, 햇빛, 이제 밤에 이제 빛 가로등 같은 게 있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가로등이 비치는 곳은 좀 빛이 비치는 없앨 수 없는 민원으로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 냄새, 가축사육장은 뭐 조금 괜찮습니다만 지금 뭐 대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밤에 소 울음이라든가 이런 분뇨 냄새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해독이 발생하는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우리가 농지가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걸 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도 제초제 우리가 농약을 안 쓴다도 주변에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채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고 아니면 과손이 있다가 1년에 몇 번 하니까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숲에 가가지고 이런 꼴을 한다. 그런데 산림 항공 방제는 되겠습니다. 소나무에 있다면 거의 항공 방제가 들어갈 것이 아니면 반나무 재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방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좀 감안하시면서 장소라든가 위치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입니다. 저희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주변 환경의 농경지 가운데 좋지 않겠죠. 우리가 휴양치유 숙박이니까 질병에 그런 왜냐하면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질병 치료 치유객들이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고요. 사육장 큰 거, 그다음 공장지대는 어쨌든 소음이라든가 있으니까요. 삐이라든가 막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 주택지. 왜냐하면 이제 도시 주택하면 식당이라든가 있다면 냄새가 풍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질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유해독이라든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농장에 나온 이제 청정한 음식이죠. 치유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냄새에 유혹이 빠지거든요. 제가 이제 대체학이랄까 다연 치유를 공부하면서 이런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 손님으로 그런 데 갔는데요. 제가 충격도 받았던 어떤 그 사례를 하나 예는요. 간암을 이제 선고받으시는 거의 뭐 간암에 그냥 말기에 가까우신 분인데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40대가 안 되셨는데 그런데 동생이 와서 돌봐주는데도요. 음식의 탐닉 때문에 다른 분에 와서 가족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 그거를 가가지고 달라 그래서 숲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먹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렇게 암 말기 정도 갔으면 이제 단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 주택이 있다라는 건 음식이라는 유혹에 빠지고 냄새라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제 질병 환원 치유객의 이제 소음이나 빛 이런 것들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이런 것들이요 정치적 유체적으로 몇 배가 높아집니다. 질병 환호에게는 휴양이 왔었다 하던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치료를 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이런 뭐 생활이 뭐 잘못된 부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유해독이 없는 걸 먹으셔야 되고 청정한 음식을,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환경이 유지된다. 그랬을 때 뭐냐,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한 데다가 이렇게 하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유 환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면서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오지, 지금 뭐 인구 감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을 갖춘 도시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농지가 비싸고 하는 게 이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 이제 몇 시간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곳에는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한다면 얼마든지 감안하시면은 이제 창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얼마든지 있더라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뭐 찾아보시고 이제. 근데 제가 휴양치유농장은요, 도시권도 좋습니다. 도시권인데 뭐냐, 청정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30분 1시간 거리, 아까도 뭐 3시간 뭐 2시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양분되거든요. 휴양치유농장은 조금 도시에도 가까워, 그런 곳도 괜찮은데 좀 오지형의 이런 곳 탄다면 좋겠죠. 자, 농장 규모는요, 제가 생각하는 규모입니다. 자, 농장 운영이라든가 농업 생산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뭐 목표 수익이라 이거에 따라서 저는 최소한도 500평은 이하는요 적다 보거든요. 그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그 치유시설은 그 안에 이제 갖춰야 될 기본이 뭐 주택은 있어야 되고요, 치유 숙박이 있어야 되고, 농장 채소 생산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가축사육 뭐 20-30마리 키우더라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뭐 또 겨울에도 있으니까 뭐 하우스 같은 거 해야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리고 마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휴식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랄까 넓을수록 좋다. 저는 몇천 평이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이고 10,000평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만큼 가치가 높아가니까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펜션형의 2배, 뭐 호텔형의 근데 우리가 펜션같이 시설을 해놨는데 농장의 규모가 적다면 치유적인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펜션형에 했는데 아니면 호텔형에 했는데 2,000평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거, 그만큼 2배, 3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안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싼 농지보다는 그런 오지형의 농지를 찾은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최근에 보면 하우스 같은 거 이것도 인공팜 해가지고 그 돈 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게 생산이 있지 않나, 그런 뭐 자본이라든가 그런 규모를 봤을 때. 자, 다음은 이제 농장 조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분에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이걸 준비하고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86 아시안 끝나고 나서 이제 농장에 이제 생산 과잉되던 새로운 농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락시장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대체하게 치유농장 쪽으로 자연치유 공부하면서 이런 쪽으로 농업도 방법이다. 식량 생산하는 농업을 했거든요. 제가 20대에 이제 농사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시장포와 양배추가 안 팔리고 중소가 사가지고 송아지가 나는 큰 소가 됐는데도 되려 더 쌌으니까요. 그래서 가락시장에 2년 반 있으면서 수많은 분을 찾아다니면서 식량 생산의 농업을 가신 분은 가시지만은 나는 질병 치유 농업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대체학이라는 게 자연치유 하신 분들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시설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그 그림을 그리겠던 거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오래 생각했고 준비했지만은 여러분한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제안하면요, 농장 중에서 질병 치료에 치유 농산물을 생산해야겠죠. 그런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은 어쨌든 현존한 최고의, 저희들이 사업을 자연 유기농이라 그러면 뭐랄까요, 지식화돼 있으니까 기술화돼 있고요. 그 다음 표준화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창업 교육을 했고 지금 앞으로 리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보문과 어디 가도 흙 자생력에 살리는 농사 기술의 교보를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가르치는 교육은 없으니까요. 뭐 자연농 교육이고 뭐 하더라도 흙을 살리는 개념의 그런 게 아니라 자연농을 가르치는 것뿐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작물 자생력 높이는 그런 기술적인 건 없거든요. 우리가 닭을 키운다 가르치지만은 닭에 필요한 사료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뭐 병아리 어떻게 키우고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세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지금까지 창업 교육하면서 병아리에서부터 가르치고 뭐 살을 만들고 아니면 이제 흙을 어떻게 살리고 뭐 그런 미생물적인 것부터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한번 뭐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이제 이런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에 복합농. 이게 이제 복합농이 맞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중 생산하면서 다품종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상품과 가공에 들어가면서 판매도 하면서 마케팅이 되고 또 휴양객들한테 연중 공급이 되니까요. 환경은 어쨌든 자연계 지수 얘기했죠. 자, 지하실이 자연계가 좀 무너졌다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자연수분 최고의 장소니까 거기를 10으로 친다. 그러면 저희들의 농장은 자연계 지수는 7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치숙박은 어쨌든 위해독이 없어야겠죠. 건축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 건축 자재 같은 것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무 소재라든가 이런 치유 규격의 시설 해야겠죠. 자, 농장은요. 제가 뭐 앞서 이제 체험 농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무겨운 상태에서 미생물과 동생물이 미생물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제 흙 자생력을 높이는 그런 농사, 아니면 이제 이렇게 미끄러 먹고 밭갈이하는 이제 흙이 노출되고 비가 쓸려가고 제초제하고 농약하는 이런 여러분의 선택은 이겁니다. 뭐 1번 하든 2번 하는 건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이왕이면은 1번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게 저는 이제 1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농장 조성 방법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아이가 스스로 찾는 엄마도 인정한 환경.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뭐냐 밭으로 들어왔다면 성공이거든요. 스스로 와서 뭐 흙에 가서 알들은 놀기 좋아합니다만 흙이 못하면 엄마들 뭐랄까 제동을 걸거든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심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가고 엄마가 정말 인정하는 밭이 만든다면 이건 성공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치유격도 똑같으니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흙 생태계는 어쨌든 훼손이 없어야 된다. 자연에 유지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7분간은 자연 환경 유지해야 되는 농장이어야 되는 거. 그냥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집요종 농장이다 하는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우리가 자연숲에 가면 뭐 청소도 안 됐고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자연숲 가면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와 좋다. 그럼 농장도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뭐랄까 승산이 있지 않나. 실패는 아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합농의 연정 다품종 생산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다품종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마케팅과 그런 바로 전편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체험도 활용할 수 있고 농장의 가치화를 높이는 연종 이제 그런 소비자들한테 이제 숙박객들한테 이제 이런 농산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 생산한 그래서 가공기술 같은 배우시라 그런 제가 창업편에서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자, 농장 조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농장은 아닙니다. 생태 보육 어린이집인데요. 저희 원장님하고 원가님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농장을 뭐랄까 운영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해서 단 이제 3개월 만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여기 엉망이었죠. 나중에 이거 일부에서부터 정말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뭐 카페하고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50몇 편까지 그 실질적으로 제가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게 된다. 이렇게 예쁜 지금 아이가 주저앉아 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장을 만들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비가 금방 와도요. 들어가도 흙이 안 묻습니다. 그러면 성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밭갈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원순환입니다. 자, 음식물서부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제 농사 짓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가치가 있다. 흙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농산물도 이제 저희들이 심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리뷰할 겁니다만은 흙 살리는 편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뭐 이번의 방법이 보통적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1번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농장 장소나 시설 그리고 밭 위치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채소를 심는다 아니면 가축을 심는다 아니면 이제 농장 전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장소가 여러 장소에 있나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설은 아까 있었나 주택이라든가 치유 숙박시설 어느 지역에 위치하면 된다. 이걸 보실 때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풍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수지리의 전문가가 뭐 공부하신 분이 일반 분들이 없거든요. 이쪽에 전문가를 불러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풍수지리하고 농장에 우리 하는 거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를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풍수지리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장소라든가 시설 바위치 하면 좋으나 하면요. 제가 조언드리는 미생물입니다. 자, 미생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하실과 숲속.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이 유해적인 미생물이 많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유익한 미생물과 유해적인 미생물에서 균형이면서 약간의 유익적인 미생물이 많은 지역. 그게 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위치가 제일 먼저 1번이니까요. 그 다음에 치유 숙박이 2번인데 근데 취익 숙박한 장소가 어쨌든 사람이 내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감안하면서 두 번째 위치가 되겠죠. 가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없으면서 또 햇빛이 져서 항생제 안 써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농장의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장 활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이거 미생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농장 장소가 어떤 데는 보면요. 분명히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다. 저는 이제 풍수지리를 모릅니다. 하지만은 컨설팅 가면은 이제 뭐 어떤 데는 이제 농지만 사놓고 아니면 이제 농지를 아직 몇 군데 있는데 그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봐달라 그러거든요. 갔을 때에 이런 저는 이제 미생물을 보거든요. 저는 뭐 20살 때 이제 미생물을 접해서 우리나라 연구관에 와서 배우면서 했는지 익숙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생물에서 위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밭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은 작물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뭐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미생물은 과학적이니까요. 그래서 또 지금 분들의 미생물에 대한 상식은 굉장히 뛰어나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하실 아까 있었던 지하실과 숲 그럼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 집 위치라든가 우리가 뭐냐면 아침 햇빛이 비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남향이 집을 짓는 거거든요. 아침 햇빛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 햇빛이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뭡니까? 빛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이불을 널더라도 낮에 11시부터 한 2~3시간 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자외선이 강하니까 그래서 서양보다는 남향이 있는 거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위치라는 거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지 활용, 농장 활용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언젠가는요, 이걸 지금 치유 숙박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교육을 한번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런 전문가적인 그런 그 장소라든가 시설 위치를 잡으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창업 교육을 이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휴양 치유 농장을 하실 분들은요. 제가 이제 한번 카페에다 글을 올릴 것이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합니다만 조금 풀리게 되면요. 그래서 10명씩이라도 5명씩 모여서 질문도 받으면서 디테일하게 이런 진행하는 그런 교육도 가질 겁니다. 대면 교육을요. 그때 이제 또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 20강, 30강 돼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좀 대충 심도 있게 뭐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편 이제 하고 이제 자, 체리형 농장 넘어갈고 그 다음에 농사편으로 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